편리한 제품이나 맛있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것을 알기 전에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고 느끼시죠? 휴대폰을 알고 있는 현대인에게 편지로만 연락하라고 하면 너무나도 답답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일은 나라와 관련해서도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번에는 한 필리핀 여성이 일 때문에 한국에 체류했을 때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녀는 한국 같은 나라에 안 왔으면 좋았을 거라며 후회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필리핀인 여성의 사연입니다. 저는 필리핀의 식품도매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인사이동이 발표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메일에 첨부된 인사이동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저는 할 말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발령난 곳이 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외국으로 발령이 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회사는 거래처였던 해외 업체들과 더 많은 교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가공식품을 만들어 해외로 수출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든 제품이 어떻게 판매되는지를 알 수 있다면 사원들에게도 많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저도 다시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신청했습니다. 외국에서의 생활을 동경하고 면접과 필기시험을 거친 끝에 파견직에 뽑힐 수 있었습니다. 파견지는 추후 알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인사이동 발표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확실히 파견지 후보에는 한국 기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나 유럽 기업을 희망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이 싫습니다. 한국이 필리핀을 싫어하기 때문에 저도 한국을 싫어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필리핀인이 먼저 한국인을 싫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쪽이 옳다고 하더라도 싫다는 느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한국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한국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의 전자제품이나 드론 같은 첨단 장치가 한국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필리핀에 있다 보면 전혀 실감이 안 납니다. 게다가 실제로 한국 기업을 담당하는 동료는 한국인은 너무 엄격하고 깐깐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지적되지 않고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파고든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매번 자료를 수십 번씩 고쳐대며 동료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한국인과 함께 일하는 것은 불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며칠의 출장이라면 해외여행 같아서 괜찮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1년짜리 파견이었습니다. 한국인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을 안고 저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회사 근처에 도착한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깨끗해서 정신이 없던 것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가끔 다니던 길거리에는 항상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유리병 파편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산책시킬 수조차 없었습니다. 유명 관광객 을 위한 장소는 조금 나을지도 모르지만 주택가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지저분합니다. 그래도 전 한국에 올 때까지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지 않은 역 앞에 도로를 보고 나니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긴장한 나머지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편의점에서 화장실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편의점에 들어서자 제 모습이 반사될 정도로 잘 닦인 바닥이 저를 반겼습니다. 필리핀의 편의점은 마치 도로가 그대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 쓰레기로 가득한 가게도 있습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가게 내부를 보고 있으니 편의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화장실은 더럽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청소가 잘 된 깨끗한 화장실이 저를 맞이하고 있자 한국의 대단함을 알게 된 저는 감동과 동시에 점점 위축되어 버렸습니다. 필리핀에서 왔다고 했을 때 쓰레기만 가득한 나라에서 왔구나라고 말해도 반박할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 일하게 될 회사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줄지어 서 있는 빌딩 숲속에서 회사 건물을 찾기 위해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불러서 뒤돌아보니 양복 입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려 저의 직장 상사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맬까봐 일부러 빌딩 앞에서 기다려준 것 같았습니다. 같은 빌딩뿐이라서 찾기 어려웠지요. 상사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정말 상냥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뭘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에도 저를 도와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안심하고 있었는데
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동료들은 저를 괴롭히기는커녕 오히려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내용은 알기 쉬운 매뉴얼로 정리되어 있어서 곧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상사나 선배는 제가 곤란해하지는 않는지 수시로 챙겨주고 조언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동료는 제가 한국 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 장소를 데려가 주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회사에는 여성 직원들이 많았는데 커리어우먼으로서 당당히 일하는 모습에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한국에 오면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정확하고 꼼꼼한 결과물을 선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가끔 재촉당하는 일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간은 걸려도 좋으니 실수하지 말도록 신중하라는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인들의 집중력은 놀라웠습니다. 리서치를 하고 새로운 기획안을 만드는 동안에 완벽하게 조사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라도 확실한 데이터를 얻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에 저는 주위 사람들과 일하는 스타일이 잘 맞지 않아서 짜증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없는 덕분에 결과적으로는 일이 빨리 끝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대충대충 문화라고 말해왔던 저로서는 매번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음식 문화도 훌륭했습니다. 한국에서 먹은 필리핀 요리는 한국인들의 입맛 때문인지 양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필리핀 현지보다 국물을 더 진하게 우려낸 느낌이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의 요리 중에 어떤 방식이 더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음식이든 자신만의 스타일로 소화해내는 한국인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춰진 음식들이겠지만 다양한 조리법을 갖고 있는 한국의 음식은 자주 먹어도 질리지 않고 매번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상사가 데려다준 고급 음식점에서 나온 요리는 반찬의 수가 엄청 많아 20가지는 넘어 보였습니다.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웠는데 이것저것 골라 먹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길게 말하기는 했지만 저는 한국을 완전히 즐기고 감동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가 시간뿐만 아니라 회사 생활에도 충실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생활이 끝나가자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마음씨 좋은 사람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무척이나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송별회에서는 엉엉 울어버려서 상사와 선배가 필사적으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파견으로 한국에 왔기 때문에 필리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모든 형편이나 상황이 최고 상태였기 때문에 이 기세로 필리핀으로 돌아가 순조롭게 출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좋지 않은 일에 시달리고 말았습니다. 필리핀으로 돌아와 지저분한 골목이나 식당을 지나갈 때면 참지 못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업무를 할 때도 동료들의 성의 없는 결과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한국에 괜히 갔다 온 것 같다고 생각한 날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다 못한 상사가 저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잘릴 각오를 하고는 한국 회사에 비해 한참 부족한 저희 회사의 현실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은 상사는 잠시 동안 생각에 잠겨 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식 비즈니스를 우리 회사에 도입해보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저는 영업부에서 직원 교육이나 경영을 담당하는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저의 경험을 강연에서 이야기하거나 한국에서 세미나 강사를 초빙해서 조금씩이지만 저희 회사에 한국의 좋은 점을 도입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좀처럼 모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무진장 애를 썼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다는 사실은 솔직하게 인정하는 대신 변화하려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을 흉내내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도입하자 업무상의 실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변화하자 거래처들이 저희를 믿고 큰 일거리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드디어 저는 회사에서 가장 공헌한 인물로 뽑혀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이 저의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인을 흉내낸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후회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마음속 깊이 한국에 들어가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은 한국에 오자마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좋은 것을 보면 감동하며 넘어갈 수 있지만 자국의 현실과 너무 큰 괴리감을 느껴버리면 오히려 이렇게 우울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1년 넘게 생활했다고 하니 필리핀으로 돌아가
불편한 것들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을 것 같네요. 그럼에도 사연의 주인공처럼 한국의 좋은 것들을 받아들여 자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필리핀의 한 식당에서는 한국인들에게 배운 노하우 중에 하나로 방향제를 손꼽았습니다. 한국 식당에서 냄새 제거를 위해서 방향제를 뿌려주는 모습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하네요. 결국 필리핀으로 돌아간 그들은 방향제부터 왁스에 화장품까지 배치하는 등 자신만의 노하우로 만들어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오셨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사연자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